이산화탄소, 일산화탄소 할게요. 이제 질소산화물을 넘어가고 12페이지에 이산화탄소로 보시면 이산화탄소는 어제 이산화탄소에 대한 내용과 뭐 실내 공기 오염물질에 해당이 된다는 거, 실내 공기가 오염됐는지 지표로 사용한다는 거 어제 했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교재를 보면서,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온실효과 잠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이산화탄소는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, 중요 표시해 놓으시고, 온실효과 유발하는 거 알고 계시죠? 적외선의 방출을 막는다, 복사열을 흡수를 한다. 그래서 대기 온도를 상승시키는 온실효과를 유발하는데, 온실효과의 기여도가 어떻다 그랬죠? 가장 크다라고 그랬죠. 전체적인 양으로 봤을 때 양이 가장 많기 때문에 기여도가 가장 크다라고 했어요. 그 다음에 잠재적인 오염물질로 군집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, 군집독은 뭐냐면, 군집은 이렇게 모여있는 거잖아요.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 모여 있었을 때 독성을 띨 수 있다. 그런 것들을 뭐 크라우드 포이즌이라고 해가지고 군집독을 유발한다.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산화탄소가 많은 데서 있으면 호흡이 곤란해지고 두통이 오고 현기증이 오고 이런 군집독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. 밑에 보시면은 CO2가 실내 오염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데, 이걸로 CO2를 가지고 실내 그 전반의 상황을 유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래요. 그래서 줄 세워 놓으시고, CO2로 실내의 전반적인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. 온실 효과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물질이라고 해서 밑에 나왔네요. 그쵸?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드리기 이전에 녹스를 설명드리면서, 녹스에서 뭐 성층권에서의 오존층 파괴 설명드리고, 오존층이 파괴가 되면 온실 효과를 유발할 수 있고, 따라서 온실 기체의 종류 외우셔야 된다 그랬죠? CO2, 메탄, N2O, 수소불화탄소, 과불화탄소, 육불화황 암기하시고,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은 거기에다 뭐를 포함한다? CFC라는 프레온가스를 포함한다. 염화불화탄소를 포함을 한다. 그 다음에 온실 기체라고 6가지 항목이 정의되어 있는 항목은 무슨 의정서? 교토의정서의 기준 항목이다 라고까지 설명드렸어요. 그래서 우측으로 넘어가시면, 우측에 이제 무색 무취이고, 이산화탄소는 색깔이 없고 냄새도 안 나고요. 대기에 대략적으로 몇 ppm 정도 존재한다고 그랬냐면 320이라고 나왔는데, 어제 제가 외우실 때 부피 퍼센트로 0.033% 정도라고 했으니까 한 320, 330 어떻게든 상관없어요. 그러니까 퍼센트로 대략적으로 300ppm 정도 존재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, 따라서 정상적인 대기 상태에도 이산화탄소가 약 330ppm 정도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, 정상적인 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강 우의 pH는 얼마다? 5.7 정도다. 따라서 5.7보다 황산화물이라든지 오늘 배웠던 녹스라든지 염화수소 같은 것들이 이 정상적인 빗방울에 녹아 들어가면 황산, 질산, 염산 같은 것들이 형성함으로써 pH가 5.7보다 낮은 비가 떨어지는데, 그걸 산성비라고 한다. 그래서 오늘 산성비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서 순서도 알려드렸잖아요. 속스가 가장 많고, 그 다음에 녹스, 염화수소 순으로 산성비에 관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, 이산화탄소가 물과 반응을 하면 탄산을 형성을 하죠. 따라서 불용성 탄산을 용해성으로 변화시켜서 건축물을 손상을 시킨대요.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1ppm 정도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, 우리는 북반구 쪽입니까? 그쵸? 우리나라는 북반구 쪽이잖아요. 그러니까 북반구랑 남반구랑 비교를 했을 때 북반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높대요. 왜 그럴까요? 거의 대부분 산업발전이 위에서 잘 됐거든요. 밑에 보시면은, 제가 또 세계 지리를 잘 몰라가지고, 밑에 아프리카, 그리고 뭐 호주, 뉴질랜드도 거의 대부분 오세아니아에 있는 데가 아래쪽이니까, 그런 쪽에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산업발달보다는 자연환경 쪽으로 막 많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산업발전이 되어 있는 것들은 거의 북반구가 많아서, 북반구의 이런 산업발전으로 CO2의 농도가 북반구가 더 높다. 몇 ppm 높다,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. 어디가 높냐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실내 허용 한도는 1000ppm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, 서한도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. 그러니까 한계치 농도라고 보시면 되고, 오른쪽에 0.1% 정도만 체크를 해놓을게요. 0.1%? 왜냐면 0.1%로 외우시는 게 1000ppm보다는 좀 나을 것 같은데, 0.1%는 몇 ppm이에요? 1000ppm이잖아요. 1%가 10의 4승 ppm이니까. 그쵸? 그리고 교토의정서, 여기부터 이제 볼게요. 교토의정서가 뭐라 그랬죠? 기후변화협약 UNFCCC의 의정서라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기후변화협약에서 교토의정서에서
온난화 지수를 표시를 했는데 이 온난화 지수가 GWP이며 GWP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라고 하며 중요 표시할게요. 뭐를 1로 봐요? 이산화탄소의 지구 온난화에 유발하는 지수가 1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이산화탄소와 비교해서 몇 배만큼 지구 온난화에 기여를 하느냐 요거를 GWP라고 표시를 하거든요. 그래서 CO2를 1이라고 기준으로 할 때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낸 지수를 비교를 한 것을 GWP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까 다른 거는 뭐 대략적으로 넘어가시더라도 SF6 정도가 23,700, 23,900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. 23,000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SF6 같은 육부랑이 가장 큰 값을 나타낸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. 밑에 보시면 표가 나와 있는데 항목을 보시면 온실가스는 CO2, 메탄, N2, 수소불화탄소, 과불화탄소, 육불화황 제가 써드린 순서 그대로잖아요. 그래서 그대로 외우시면 좋은 이유가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맨 마지막에 GWP라고 해서 글로벌 워밍 포텐셜 온난화에 관여하는 지수가 이산화탄소가 뭐였을 때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메탄이 약 21 정도가 되고요. 그 다음에 N2가 약 300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수소불화탄소가 1300, 그 다음에 과불화탄소가 7000, 그 다음에 마지막 육불화황이 한 23,000 정도가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순서가 온난화에 관여하는 그 기여도가 아니라 온난화에 대한 잠재력이 큰 순서예요. 그래서 웬만하면 순서대로 암기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, 근데 기여도가 가장 큰 거는 그 바로 윗칸에 보시면 온실효과의 기여도가 가장 큰 거는 뭐예요? CO2죠.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잠재 능력이 가장 큰 게 이산화탄소가 1이라고 가정했을 때 23,900배 정도가 큰 육불화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온실효과의 기여도가 가장 큰 거 이산화탄소인 이유가 위로 쭉 올라가시면 국내 총 배출량이라고 있는데 국내 총 배출량의 100 기준으로 했을 때 88% 이상이 이산화탄소로 배출이 되다 보니까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기여도가 가장 크다 이렇게 판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제가 한 번씩 다 언급을 했던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으시죠?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교재를 가지고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고 웬만하시면 GWP는 수치도 조금 암기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수치를 정확하게